낙엽 밟는 소리 너무 좋아서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잡았어요입니다. 가을이다. 가을을 생각하니까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될 것 같은데 무슨 노래를 불러야 될지 잘 모르겠네. 약간 가을 하늘 공활한, 죄송합니다. 아무튼 지금 아주 사각사각 이렇게 단풍을 밟고 있으니까 제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그런 가을날에 바로 이렇게 너무너무 깜찍뽀짝한 캐스퍼와 함께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차가 캐스퍼라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뭐랄까 캐스퍼 요정 같은 거죠. 제가 이 캐스퍼가 처음에 출시됐을 때부터 너무 다양하게 영상을 많이 보여드렸어요. 얘랑 차박도 해봐, 얘 막 깡통으로도 타봐, 풀업으로도 타봐, 밤에 야간에도 타봐, 막 짐도 실어봐, 모든 걸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캐스퍼와 같이 나왔어요. 최초로 이 캐스퍼, 이 파랭이와 함께 나왔는데요. 다시 이렇게 캐스퍼를 소환한 이유는 하나 있습니다. 캐스퍼가 상당히 사실 저는 매력적이었거든요. 귀엽고 일단 깜찍하고요. 그리고 이게 경차가 또 은근히 또 이게 실용적이기도 해요. 이제 첫 차로 사시는 분들도 많고 세컨카로 사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은 가격이었죠. 이 차량 사실상 제대로 옵션 조금 넣고 이렇게 타려고 하면 2천만 원에 육박하는 그런 가격으로 나오면서, 야 누가 경차를 2천만 원 주고 태우냐, 이제 이런 여론들이 형성이 되면서 사실상 조금 이렇게 점점 그 인기가 좀 잦아드는구나 싶었던 즈음에 현대자동차가 고민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본인들도 약간 양심이 찔렸던 건가 봐. 그래서 새로운 트림을 하나 출시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캐스퍼 D 에센셜 트림인데요. 기존의 스마트, 모던, 그리고 인스퍼레이션 이 세 개의 트림으로 구성이 되었던 가격표에 위에 하나가 떡 하고 새로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D 에센셜인데 말 그대로 이 에센셜, 이 필요한 것들을 최대한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가격을 새로 세팅을 했다라는 게 이 D 에센셜 트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옵션을 필요한 것들을 넣고 가격을 좀 가성비로 맞췄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트림으로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요 코리아 세일 페스타 이래가지고 한 120만 원 또 할인이 되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요 트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고자 직접 이렇게 D 에센셜 트림에 속하는 바로 그 캐스퍼를 데려왔습니다. D 에센셜 트림이 과연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지 한번 실물 차량과 함께 살펴보시죠. 자, 일단 캐스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나는 이제 살짝 조금 질리려 그래. 근데 그래도 색상이 특이하잖아요. 이게 블루 컬러여서 좀 새롭고요. 제가 요거를 타면서 꽤 여기저기 돌아다녀 봤는데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야 이거 파란색 예쁘다, 좀 깜찍하네, 다들 이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요 색상 제가 한 번도 기대해 본 적은 없는데 여러분이 타셔도 굉장히 신선하고 좀 영해 보이는 감각이 느껴지는 그런 컬러가 아닌가 싶네요. 굉장히 의외로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전면부를 보시면 제가 이전에 캐스퍼를 보여드렸을 때 주로 아무래도 이제 시승 차량 이런 거 타다 보면은 이게 풀옵션 차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스퍼레이션 차량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차량도 기본적으로는 터보를 달아. 이 차량은 딱 보시면은 느껴지시나요? 터보가 안 달렸습니다. 이 터보가 들어가면 이렇게 동그란 헤드램프 옆에 콧구멍이 하나 더 생기지. 이렇게 좌우로 콧구멍이 하나씩. 이 차량은 D 에센셜 트림에서 기본 이제 3기통으로 나오게 되고요. 4단 변속기의 일반 MPI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터보를 하려면 어쨌든 D 에센셜 트림에서도 한 90만 원을 지불해서 추가를 해야 된다는 거, 그거를 추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엔진도 스마트 트림과 동일하기도 하고 이 외관도 소위 말하는 깡통의 외관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 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넓은 이 메탈의 라디에이터 그릴이 가장 눈길을 끄는 그런 깡통 트림의 모습, D 에센셜 트림의 기본 모습과도 같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터보가 되면 안쪽도 이 그릴이 좀 메쉬 타입으로 바뀌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반짝반짝한 이런 메탈들이 좀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상에서는 이 터보가 됨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이 그 콧구멍이 저는 약간 거슬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인상은 뭐 그대로다, 이미 보여드렸던 캐스퍼 그대로다 보실 수 있겠지만, 측면부에서 보시면 약간 아쉬울 법한 게 하나가 있죠. 이렇게 D 에센셜 트림에 들어간 휠은 깡통 트림입니다. 그러니까 D 에센셜 트림이 이게 어떤 옵션들이 엮여 있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직접 보여드리는 건데, 이렇게 일반적인 15인치의 휠이 들어가게 되고요. 사실 고무적인 거는 이 휠이 조금 이렇게 그냥 단순하긴 해요. 그래도 여기 보시면 후륜에 지금 디스크 브레이크입니다. 이거 드럼 브레이크가 아니라 나름 그래도 디스크 브레이크가 들어갔다라는 거, 뭐 요거는 그래도 괜찮지 않나 싶기도 하고, 휠이 15인치 정도가 돼도 경차기 때문에 그렇게 이질적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휠은 작을수록 연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깡통 휠에 넣는 거, 이 차량의 전체적인 연비를 향상시키는 그런 효율적인 측면은 있어 보이기도 해요. 그 외에 전반적으로 또 보시면 딱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스마트 트림을 선택하는 것보다 D 에센셜이 훨씬 나은 이유 딱 하나, 요거 루프렉입니다. 루프렉. 이게 뭐라고, 이 조그마한 이 캐스퍼에 요거 하나 달렸다고 인상이 굉장히 달라져요. 좀 강인해지기도 하고 조금 비싸 보이기도 하고. 이 루프렉인데 이게 스마트 트림이나 기타 다른 트림에서는 추가하려면 40만 원을 또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요거까지도 이렇게 D 에센셜에서는 그냥 기본으로 달려서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이 D 에센셜이 좀 디자인 측면과 이 전체적인 내부의 어떤 실용적인 옵션, 이런 것들을 좀 잘 배합해서 나온 그런 트림이 아닌가 싶네요. 후면부도 한번 보시면, 일단 스마트 트림에서는 이 와이퍼가 없어요. 근데 D 에센셜은 이 와이퍼까지 달린, 그러니까 모던 트림은 선택해야만 이렇게 달리는 그런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리어의 테일램프 부분 같은 경우는 풀옵션과 대비했을 때는 이 고급감이 조금 낮기는 합니다. 그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후면부가 그렇게 어색하진 않죠. 터보 모델이 됐을 때 이렇게 후면부에 막 스키드 플레이트 들어가고 조금 더 강인해져 보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D 에센셜 트림 같은 경우는 일반 스마트 트림과 마찬가지로 좀 그냥 단순한 후면부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 그치만 약간의 고급감은 좀 더 더해졌다라는 거, 요 정도로 이제 외관의 D 에센셜 트림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게 진짜 별거 아니지만, 오너가 딱 이렇게 키를 들고서는 딱 내렸어. 그리고 이렇게 손잡이에 있는 요 버튼을 딱 눌렀을 때 삐삐삐 아웃사이드 미러가 이렇게 전동식으로 접히는 거, 요게 사실 진짜 별거 아니지만 은근히 편리하거든요. 요것도 깡통 트림에는 없는데 어쨌든 D 에센셜에는 들어가는 요소입니다. 다만 이렇게 인스포레이션이 되면 바깥쪽에 LED 딱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방향 지시등이 이렇게 이쪽에도 들어오는 그런 기능이 있긴 한데, D 에센셜은 그냥 깔끔한 사이드 미러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요거 진짜 별거 아니지만 이게 그래도 D 에센셜에는 포함이 됐다라는 거는 상당히 고무적이긴 하죠. 실내도 어떤지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오, 와우. 아니 일단 여러분, 이 D 에센셜이 있잖아요. 외관보다 저는 실내가 괜찮네. 왜냐면 이게 깡통 트림을 탔을 때 그 인상이 아니에요. 지금 일단 앉았을 때 시트를 보시면은 인조가죽이네. 이게 저는 이게 깡통에서는 직물이거든요. 이거 직물 솔직히 우리가 참을 수 없잖아. 그래서 그거는 좀 아니다 싶었는데, 인조가죽이 D 에센셜에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반가운 거는 딱 이렇게 운전을 하려고 자세를 딱 잡았을 때 시동이 버튼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이게 정말 별거 아니지만 이것도 우리가 가성비를 위해서 정말 깡통을 고집하다 보면 이것도 포기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대시보드를 쭉 가르고 있는 이 무드 램프들, 요런 것들도 생각보다 좀 고급감이 있어 보이는 느낌을 준다라는 거. 이게 D 에센셜 트림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인상 자체가 아주 그렇게 저렴한 깡통 트림을 탄 느낌이 아닌데 라고 느껴지거든요. 또 가장 우리가 운전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계기판 같은 경우는 깡통 트림에서도 이렇게 디지털로
들어가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모니터, 이런 디스플레이인 거죠. 8인치의 디스플레이가 딱 들어와 있는데 요거 진짜로 깡통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참을 수 없는 모양으로 바뀝니다. 이제 아주 아날로그적인 그런 느낌으로 바뀌는데 요거는 그렇지 않다는 거.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런 변속기나 이런 전체적인 인상들 있잖아요. 매무새들도 운전할 때도 조작하기 꽤 편하고요. 깔끔합니다. 저는 지금 이 블랙 컬러의 실내를 또 보면 개인적으로 레이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열선과 통풍, 운전석 모두 다 제공되는 것도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조수석에는 열선만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까지 또 설정이 된다는 거, 트랙션 모드도 설정을 해서 뭐 이렇게 스노우, 막 이런 주행 노면 상황에 따라서 드라이브 모드까지 변경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한 장점이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이게 별거 아니지만 이게 룸미러도 하이패스로 디에센셜에서는 들어갑니다. 저 같은 경우도 여기 이렇게 하이패스 카드를 꽂아가지고 주행을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은근히 편해요. 이거 없으면 또 내가 달아야 되잖아. 이런 것도 어쨌든 순정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 그리고 이건 정말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운전석에는 원래 이렇게 거울이 달려 있거든요. 그런데 조수석에도 거울이 들어간다는 거. 이것도 바로 디에센셜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디에센셜이 진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스피커입니다. 스피커. 자, 지금 디에센셜 트림에는 6개의 스피커가 들어가거든요. 스마트 트림을 선택하시면 스피커가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2개밖에 안 달렸어. 제가 이 깡통 차를 타고 음악을 들었을 때 상당히 아쉽더라고요.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앞에만 음악이 뚱뚱거리다 끝나는 느낌이었는데, 그래도 디에센셜에서는 이 음악을 들을 때 불편한 거는 확실히 줄어듭니다. 귀도 좀 더 편하다는 거, 요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이 디에센셜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저는 이 차량을 탈 때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차량 작기 때문에 진입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우리 초보자분들도 경차 많이 타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후진기어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가 이렇게 적용되는 거, 요것도 디에센셜 트림에는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스마트 트림 깡통에서는 이렇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도 이 디에센셜이 생각보다 진짜로 필요한 것들을 꽤 많이 갖추고 나왔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자, 디에센셜 트림의 2열도 뭐 다른 특징이 있냐 궁금하실 수도 있을 텐데 있습니다. 스마트 트림 깡통을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차량을 시트로 앞으로 폴딩을 시킬 때 2열 시트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폴딩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이게 동시에 다 같이 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디에센셜에서는 5대5로 시트가 분할 폴딩 되는 거, 2열 시트가.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중요한 거는 또 이렇게 헤드레스트가 이렇게 분리가 된다라는 거, 이런 것도 디에센셜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자, 트렁크는 이렇게 아래쪽에서 전동은 아니죠. 요거는 뭐 이렇게 손으로 올려주셔야 되는 거. 트렁크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뭐 동일합니다. 이건 뭐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분할로 폴딩되는 시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나만 폴딩해 놓고 짐을 실으실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2개를 이렇게 다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요런 차이점이 있죠. 자, 이렇게 캐스퍼 디에센셜 트림에 들어간 특징들 실물 차량과 함께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캐스퍼를 상당히 많이 타보기도 하고 오랫동안 쭉 봐왔잖아요. 저는 캐스퍼가 이런 게 좀 보강됐으면 좋겠다 라는 게 있거든요. 다음번에 페이스리프트라던가 연식 변경 때 이런 게 반영된 트림이 나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만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트렁크 공간 열었을 때 보시면 안쪽에 등이 하나가 나와 있죠. 좌측에 등이 있어요. 그런데 우측에는 등이 하나도 없죠. 이런 차량이 뭐 있긴 합니다. 많이 있어요. 이제 보통 이렇게 좌우에 등이 들어간 경우가 많이 없긴 한데, 그래도 이런 것도 좀 보강이 되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차량은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게 2열에 슬레이딩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2열에다가 뭐 물건 같은 거 올려놓고 이제 그런 거 찾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힘든 거야. 핸드폰 후레쉬 막 켜가지고 막 찾아야 되는,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 좀 보강이 됐으면
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거 제가 예전부터 한 번씩 말씀드렸는데 전동식 시트가 안 들어가 있거든요. 뭐 이해합니다. 이제 가성비 옵션 트림의 차량이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풀옵션으로 가도 어떤 수를 써도 이거는 전동식으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내가 비용을 좀 지불을 하더라도 요거는 좀 전동식으로 편하게 탔으면 좋겠는데 차를 타가지고 이제 막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조절하는 요게 약간 그 최신 차를 타는 그 느낌이 좀 안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추가적으로 선택 옵션이라도 있으면 정말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런 바람이 좀 있어요. 그리고 캐스퍼는 확실히 저는 2열이 좀 많이 보강돼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 2열을 딱 열었을 때 2열 승객을 위한 요소들이 굉장히 부족해요. 일단 컵홀더 없습니다. 2열 승객은 음료를 마시지 말란 얘기지. 그래서 컵홀더 하나 없다. 심지어 뭐 뒷좌석에 딱히 열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통풍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공조부가 아예 없어서 사실 이 2열에는 주로 이제 카시트 같은 것들을 많이 설치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아기들이 여기 탔을 때 온도를 좀 세심하게 맞춰줘야 하는 부분, 특히 이렇게 가을 겨울이 갈수록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아예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게 좀 다소 아쉽게 느껴집니다. 추가적인 선택 옵션으로라도 나와야 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견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캐스퍼랑 진짜 뭐 아웃도어로 이제 나간다, 차박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요거 풀 폴딩이 되는 경차여가지고 굉장히 주목받았잖아요. 그런데 D 에센셜 트림에는 요거 폴딩 안 됩니다. 요거 40만 원 추가하셔야지 이 1열까지 폴딩이 되지, 안 그러면 숙였을 때 이게 전부거든요. 캐스퍼가 처음에 나오면서도 현대차에서 이 차랑 풀 폴딩 되는 경차라고 그렇게 홍보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D 에센셜 트림에는 적어도 요거 정도는 들어가줬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또 개인적인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번에 연식 변경이든 페이스리프트든 좀 더 편의사양도 좀 많이 추가된 그런 경차로서 이 D 에센셜 트림이 좀 보강이 되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번 이렇게 몇 가지 아쉬운 포인트들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캐스퍼 D 에센셜을 좀 자세히 실물 촬영과 함께 살펴보고 이 캐스퍼가 앞으로 어떻게 좀 바뀌면 좋겠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아쉽게 느껴지는 것들까지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만약에 내가 경차를 사야 된다, 살 것이다, 캐스퍼 마음에 든다 라고 하신다면 가격표를 딱 보면 저라면 이렇게 살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가격표를 딱 보니까 이 D 에센셜 트림 잘 나온 건 맞는 것 같아요. 현대차에서 고민 많이 한 것 같긴 합니다. 얼추 옵션들 많이 넣어놓고도 풀옵션보다는 가격이 훨씬 다운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렇지만 저라면 스마트 센스 1은 꼭 추가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안전사양에 얼추 적용은 되었어요. D 에센셜에서도 그렇고 사실 이건 깡통인 스마트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면 전방 충돌 방지나 이런 부분들은 꽤 나름 기본으로 잘 적용이 돼 있습니다. 문제는 후방이에요. 후방 안전이랑 관련된 것들은 싹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스마트 센스 1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 스마트 센스 1 정도를 추가하셔야 전방뿐만 아니라 후방에서의 어떤 충돌 방지나 이런 경고들, 이런 것들 충분히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건 최소한의 안전이니까 추가를 한다. 그러면 가격이 1,760만 원이거든요. 자, 그렇게 하더라도 어쨌든 인스퍼레이션보다는 한 110만 원 저렴하기 때문에 저는 꽤나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라면 1,690만 원짜리 D 에센셜에 스마트 센스 1까지 딱 추가하는 그런 차량으로 선택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단 여기서 만약에 나는 차박 같은 거 평소에 좀 해야 돼, 그러면은 D 에센셜에서 풀폴딩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풀폴딩을 위한 옵션들도 좀 추가를 해야 되고, 그게 바로 컴포트 옵션이거든요. 그런데다가 나는 혼자 타는 게 아니라 2열에도 승객이 좀 타야 돼, 이럴려도 이 컴포트를 추가하는 게 좋아요. 이제 리클라이닝 같은 것도 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러면은 가격이 이제 1,800이 되는 거야. 이러면은 풀옵션 인스퍼레이션이랑 70만 원 차이 나거든요. 이럴 바에는 저라면은 또 그냥 풀업을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면 일단 인스퍼레이션을 갔을 때 램프도 LED로 바뀌고요, 휠도 17인치로 커지는 것도 있고, 무엇보다 인테리어가 좀 더 고급스러워지기는 합니다.
좀 더 디테일이 살아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어쨌든 가성비로 간다면 디 에센셜의 스마트 센스 1 딱 추가하는 거 이 정도가 아닐까 싶고요. 캐스퍼의 이 트림을 하나 추가하면서 현대차에서 많이 고민한 흔적이 보이긴 하지만 이 경차는 첫 차로 타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세컨카로 타시는 분들, 그래서 생각보다 정말 많은 운전자분들이 관심을 갖는 차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상황에 맞게 이 옵션들을 좀 자유롭게 큐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좀 왔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마지막 바람이 좀 드는 것도 사실이네요. 어쨌든 이 캐스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진짜 이제 제 차인 것 마냥 너무나도 반가운 마음으로 또다시 한번 만나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캐스퍼 나라면 이렇게 사겠다 의견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캐스퍼 사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더 발전되는 이 경차 시장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의견은 항상 매우 소중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차박사용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서 계속 따끈따끈한 신차 그리고 새로운 자동차 업계 소식까지 다 받아오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